이제 챕터 1의 마지막 지문이거든? 5페이지에 5번 문제인데 야, 옆에 6번 문제 있잖아. 6번 지문 있잖아. 왜 마지막이야? 아, 이 지문은 나중에 특강에서 따로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특강에서 다룰게. 그러니까 이 지문만 풀면 챕터 1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관계 파악 잘해주고, 여기에서는 개념과 예시 간의 연결이 또 중요해. 그러니까 연결 잘 해주시고 한 번의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 자, 다 푸셨지? 정답은 싹 다 X거든? 근데 지금 짧잖아. 근데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이게 가령 하면서 예시가 나오거든? 근데 이 앞선 것들이 다 개념이잖아. 개념과 예시 간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한 후에 예시를 여기다 더 씌워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했으면 당연히 정답이 셋 다 X구나 라는 걸 자명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마지막 지문이기도 하고 끝까지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천천히 나랑 같이 읽어보고 한번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 더 채워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래. 그냥 CDS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보장이 반복되잖아. 보장이 뭐냐면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대.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볼까? 매도자는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났을 시에,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보상하는데 언제 보상하냐고. 부도 시에 손실을 보상을 한대. 보장 매도자는 지금 봐봐. 보장 매도자가 호구야? 봐봐. 손실을 이유 없이 보상해줘? 그건 아니겠지.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 데잖아. 근데 이 보험료가 보험료의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인 거야. 그냥 줄여 적을게. CDS라고. CDS 프리미엄인 거야. 봐봐. 그러면 대충 가닥은 잡혔지.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이 돼. 그러니까 얘는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보험료도 받고 신용 위험까지 떠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서 고생을 하는 녀석인 거야, 매도자가. 그치? 그러니까 매입자는 어쨌든 간에 신용 위험을 피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근데 봐봐.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 CDS를 했어. 그럼 당연히 매입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약간 호구 같은 역할을. 봐봐. 일단 계속 읽어보자.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이 일어나는 대상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기초 자산이 대상 자산이래. 그러면 봐봐. 이전되는 그 자산이 기초 자산인 거야. 가령 은행갑은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봐봐,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잠깐만, CDS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갑이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대. 그러면 눈이 달려 있으면 당연히 갑은 매입한 매입자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갑은 매입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매입자, 잠깐만, 좀 안 예뻐. 약간 좀 예쁘게 적어보고 싶어서. 자, 갑은 매입자야. 그러면 지금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병과 계약을, CDS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병인 디귿은 매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매입자와 매도자의 관계 설정은 끝이 났다. 근데 자연스럽게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대. 그러면 니은은 뭐 하느냐? 지금 을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채권에 분필이 요새 이상해. 발행자. 채권의 발행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역은 매입자, 디귿은 매도자, 니은은 발행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발행자와 매입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 기역이
니은의 채권을 샀어. 뭘로 샀겠니? 당연히 돈으로 사겠지. 봐봐.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지금 니은은 뭘 줘? 뭘 줘? 당연히 채권을 주잖아. 채권을 샀다 그랬으니까 지금 채권을 받아왔어.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CDS에서 거래해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기초 자산이었던 거야. 이렇게 읽혔나? 이렇게 관계가 좀 설정되면서 이렇게 읽히셨어야 됐었어. 이렇게 채권이 지금 기억이 니은한테 이 발행자로부터 구매한 이 채권이 기초 자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문제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 봐봐. 기억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개소리. 기초 자산을 보유하잖아. 그게 채권이잖아. 그치?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애초에 얘는 발행자지.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녀석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야. 왜? 신용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서 CDS 프리미엄을 체결할 수 있는 게 매입자와 매도자 간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얘지 얘가 아니고 애초에 투자자도 아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뭐라고? 발행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X. 얘도 X. 둘 다 X. 그러면 3번도 X인 이유를 찾아볼까? 디귿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대. 잠깐만. 과연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볼까? 그리고 부도가 났을 때 이득을 볼까? 봐봐. 보자. 채권이 지금 이 기억이 지금 니은이 발행한 채권이 지금 기초 자산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 기초 자산이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보냐고. 얘가 지금 이렇게 부도가 만약에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부도가 났을 시에 디귿이 하는 역할은 뭐야? 디귿이 하는 역할은 뭐야? 손실의 보상이지. 아니 부도가 났을 때 얘는 손실을 보상하는 녀석이라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텐데 어떻게 얘가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보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셋 다 XXX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리고 애초에 내가 글 읽을 때 많이 잔소리 했잖아. 지금 한 지문 2개를 걸쳐서 이 지문까지 포함한 세 번째 지문인데 세 지문을 거치면서 제발 법지문, 그러니까 사회지문에서는 좀 관계 설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내가 막 빌면서까지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안 읽었으면 절대 이렇게 못 풀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서 헷갈려서 우왕좌왕하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읽어주는, 도식의 설정을 해주시는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거에 대한 교훈을 좀 얻어가자고 하는 마지막 지문이었다. 마지막 지문은 좀 쉽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실 챕터 1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모아놓은 건 아니거든? 근데 좀 설명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디테일적인 면까지 추가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 러닝타임이 살짝 길어지고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이 지문을 접했을 때, 세 번째 이 지문을 접했을 때 지금 너희들이 받는 느낌은 조금씩 다를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처음 나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하라고 시키는 건 좀 해보면서 좀 동작을 좀 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세팅이 될 거잖아.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못 보던 것들이, 내가 강의에서 떠들어대던 것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주시고 나중에 챕터 1을 한번 돌아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자, 챕터 1 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린 챕터 2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자.